수업이 짧아. 지난번에도 엉뚱한 앞에서 다 거짓말이나 이러더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희 의원 질의하세요. 이상희 의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방에 와서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 이 사람이 지금 속기록 가지고 오세요. 자, 국민의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국민의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위원장 방에는 들어온 적이 없어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기자회견해요. 위원장 방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자, 아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영동 의원 등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의 이재명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잘못된 수사와 그들의 조작 기소, 이 부분을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이 과정의 자리에서 김영동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을 회방 놓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실에 김성태 증인은 들어온 적이 없고,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은 김성태 증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며 이걸 나가서 김영동 의원이 말하면 제가 당장 바로 법적 조치 해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김상희 의원, 이상희 의원 질의 안 하면 전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김영동 간사가 혼자, 야, 윤석열이 시켰어요?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회방을 놓는 거지? 왜 이렇게 회방을 놓지? 자, 그러면 도둑질 했으니 도둑질 안 한 거 전부 다 꺼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 김영동 의원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CCTV에 까라고 해요? 본 사람 나오라 그래. 본 사람 나오라 그래. 자, 전용기 의원 질의하세요. 여기 와서 처음 봤댔잖아. 아니 우리가 다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나. 다 같이 있었어요. 다 같이. 아까 오전에 못 들었냐고. 자, 김영동 의원 그걸 확인해 보고 싶으면 따로 확인하세요. 지금 여기서 방해하지 말고. 여기서 방해하지 말라고 지적했잖아요. 지금 그만하세요. 자, 여기서 자, 김영동 의원 발언 정지합니다. 경고 여러 번 했습니다. 김영동 의원 발언 정지합니다. 예, 전용기 의원. 해명시켜야 됩니다. 저는 회의 방해꾼입니다. 방해꾼. 아니 지금 우리 질의 반도 못했어요. 지금 그러면 김영동 의원 어제 누구 만났는지 에? 우리가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가 들은 바가 있어요. 만약에 안 되고 사회를 진행을 하라. 자. 위원장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지. 전용기 의원. 아 지금 우리 지금 셋인데 지금 반도 못했어요. 좀 그만하세요 이제. 아이 그만 좀 하세요. 질문 좀 할게요. 안 들리니까. 하는 거 보고 발언권, 아니 발언권 정지해요. 아니 오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희 도대체? 의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럼 안 할 거죠? 자, 그러면 전용기 의원. 아 참 진짜.
깔끔하게 해결이 우리는 우리 방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봤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참나. 나경원 의원 뭐라고요? 참나. 그래서 이제 말을 또 그런 식으로 바꿉니까? 에? 그러면 김성태 증인이 물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에? 자, 전영기 의원 질의하세요. 네. 조용히 하라니까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진술 세미나 해야 돼.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법적 조치 다 해드릴 테니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와서 제발 좀 문제예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좀. 예, 질의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 그만하세요. 그냥 질의하세요. 예.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의원님. 저 비공개 증인 마이크 있으신지 확인 좀 해주세요. 속 기사님. 넘어갔어요. 다음에 다시 하더라도. 속 기사님 마이크 이거- 있으세요? 네. 속기사 마이크 주세요. 시끄러. 아니 하라 그럴 때 왜 안 하고? 여러분이 단체로 지금 문제를 이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단체로 해방을 놓고 단체로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기자 그만 좀 합시다. 아이고 이제 김영동 무슨 시작할게요. 벌써 시작. 그 비공개 증인 마이크 있으시죠? 네. 예. 좀 크게 좀 가까이 좀 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영학 녹취록 2기 수사팀의 담당 속기사 맞습니까? 그런 일기 이런 건 잘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뭐 재창영 실장님 이거 한 거 네. 담당자 맞으신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잠깐만. 잠깐 네. 시간을 좀 다시 돌려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양해를 증인, 많이 해드린 겁니다. 비공개 증인 증인, 해드렸다. 비공개 증인 네네. 마이크를 크게 좀 해주세요. 네. 네. 어쨌든 검찰에서 속기사 맞으시죠? 네, 전에 일했었습니다. 예, 전에 일하셨고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들린지 좀 알려주세요. 들어주세요. 이제 최창희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이제 최창희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라고 들립니까? 지금 듣기로는 재창이 형이라고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좀 크게 좀 마이크에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네, 지금 듣기로는 재창이 형이라고 들립니다. 재창형으로 들리시는 거죠? 네. 그러면 속기 하실 때 이렇게 들리면은 뭐라고 푸십니까? 뭐라고 적으세요? 전 들리는 대로 적습니다. 들리는 대로 적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기 수사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장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로 바뀌면 이거 속기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단 저희가 녹취록을 작성할 때 그냥 음성 파일 받아서 그걸 그냥 작성을 하는 거라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군가 재창희 형을 실장님이랑 바뀌라 이런 제안은 못 받으신 건가요? 특별히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속기사님은 재창희 형 들리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검찰에서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자현 증인께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아 수사관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원 의원님 말씀에 수사 과정 확인서 사후 작성 한두 차례 했다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근데 아마 그게 그 다음 날에나 작성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작성한 거 맞죠? 예, 그럼 불법인 거 아시죠? 예, 그거는 제가
깜빡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너무 바쁜 상황이어서 미처 확인서를 못 받고 그렇게 교도관들도 그러니까 서둘러- 사후에 작성한 거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심각한 범죄인 거 아시죠? 그게 그렇게 그 당시에는 제가 고의로 일부러 그랬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 네, 어쨌든 그 사후에 작성하신 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화영 씨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17일 날 예, 예. 연어 회덮밥을 시켰고 그거를 이진아 수사관하고 받아왔다라고 하는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같이 받아오셨습니까? 제가 당직실에서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17일 날 받아오신 거 맞죠? 예, 예. 연어 회덮밥 받아왔다는데 왜 제가 없다고 받아온 할까요? 건 맞습니다. 받아온 거 맞죠? 예. 다시 한번 말씀 묻겠습니다. 23년 5월 17일 연어술 파티라고 근데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예? 그게 5월 17일인지 예,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휴일이었거든요. 휴일이었다고요? 예, 예.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확인해 봤더니 그게 예. 수요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받은 거는 분명히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언론에서 계속 수요일 날 평일이었다고 나오니까 교도관님 나오셔가지고 5월 예. 17일 수요일 날 예. 이진우 수사관이랑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 수사관님도 수사관 생활하면서 평일에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일에 외부 제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특별 수사는 그때가 처음 참여해 본 사건이라 예. 평소에는 제가 검사실에서는 일반 검사실에서는 평일에 저녁 조사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역 조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저녁 조사가 있었으니까 제가 주문을 했을 겁니다. 주문하고 받아오신 거 맞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자한증인께 이따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김성태 아닙니다. 시간이 없네요. 조금 이따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여러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이 괜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 목표가 거기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수사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으셨고 주변 지인들도 엄청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아는데 실제 검찰의 목표가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을 수사했을 때요. 이거 뭐 저나 뭐 KH 배상윤 회장을 잡으려고 그 많은 검사들이 투입하고 그 많은 사람들 구속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목표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마이크에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성함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부족하고 예. 뭐 그분이라고 추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을 위한 수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검사님들이 수사하다 보면 제가 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 수사도 하겠지만 예. 뭐 그런 저 개인적인 수사를 시작됐었는데 뭐 처음에 변호사 대납으로 시작됐는데 그렇죠. 여기서 변호사 대납은 뭐 그건 도대체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변호사 대납 때문에 망한 놈인데 그 변호사 대납을 시작해서 공공수사부에서 맨 처음에 수사를 했었는데 갑자기 뭐 대검에서 서간도 확인하고 물론 뭐 문서유출도 있고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횡령 비리 사건을 FIA에 통보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금융 사건은 대검에 되면 뭐 상식적으로 남부지검이나 아니면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수원으로 보내가지고 다 수원에서 몰아서 수사한 거 보면 뭐 좀 목표는 뭐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녹취록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 종합조사니까요. 저 녹취록 박상용 검사의 거짓말 메들리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 녹취 어디를 보아셔도 잘 안 되네요. 국민의힘에서 큰 역할 해주셨어요. 박상용 검사의 거짓말을 다. 저는 그 녹취 어디를 보아셔도 제가 무슨 뭔가를 제안하거나 뭔가를 거래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 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거래가 있었다면 어쨌든 주고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뭘 줬을까요? 제가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여간 방도 그 부분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
당연히 시키죠. 예. 위에 보고도 하셨어요. 그때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방조 약속한 거 들었잖아요. 그거 하나로도 충격적인데 이 얘기 못 들었다는 거죠. 예, 제가 알고 근데 박소영 검사는 부부장 얘기하고 차장 얘기하고 검사장 얘기했는데 그러면 부장께서는 검사장 차장한테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개인의 일탈이다.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다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는 개인의 일탈입니까?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고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네요. 네, 제가 그거에 응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저 그래서 부장님 예.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그 이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죽겠습니다, 저희도 진짜. 또 종범 의율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부분이 명백히 녹취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게 안 꺼진 모양이죠. 박소영 검사한테 수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회유하거나 압박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검사가 수사하면서 보통 뭐 저희 같은 사건들 기업 범죄 이렇게 수사하면 압박 해유는 당연한 건데 저는 또 제가 무슨 얘기하면 또 뭐 의원님들 뭐 저한테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했던 저희 팀이 뭐 특수부, 수원 형사 6부, 공공수사부, 방산부순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뭐 한쪽에서는 공격수들이 공격하고 한쪽 검사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 뭐 회유라든지 이렇게 잘해줬던 팀이 어떻게 보면 박상용 검사가 했는데 제가 뭐 박상용 검사를 평가하는 건 뭐하지만 뭐 의원님들 뭐 저도 이번에 방송 보면서 저렇게까지 했을까 생각도 하는데 제가 본 박상용 검사님은 살이 한 15kg 빠졌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뭐 이거 보면서 안타깝게 하는데 제가 뭐 그 검사들은 뭐 칭찬할 일도 없는데 뭐 제가 느낀 바로 말씀드리면 정말 수사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의혹이 넘치다 보면 저한테도 뭐 수시로 불러가지고 뭐 아마 검치도 많이 갔는데 제가 뭐 가서 의원님들은 거기 가서 무슨 뭐 제가 뭐 수발을 받고 무슨 회사를 경영했네 그러는데 회사 경영을 검사실이 왜 합니까? 그 교도관 옆에 보고 있다가 고모님들 말하면 말 한마디 한다고 하면 또 옆에서 뭐라 하면 또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근데 그 몇 마디 하도 못합니다. 이건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사 경영할 것 같으면 그 규칙적 변호사들 오면 변호인 통해서 이렇게 지시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박상용이 편드는 게 아니고 저 검사 편 절대 아닙니다. 뭐 뒤에 계신 뭐 저 수사했던 검사도 있지만 뭐 무식한 놈이 말씀드리는 거 뭐하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사람 매일 목으로 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런가 모르겠지만 망나니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망나니한테 죽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 없겠습니까? 제 입장은 뭐 이 자리에 제가 뭐 이렇게 뭐 제가 이런 말을 하기 뭐하지만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저도 검찰에 검찰만 나와도 사지가 떨렸던 놈이에요. 저도 저 안에서 있을 때 유서도 몇 번 썼고 근데 뭐 그들도 자기들 입장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정리해 주세요. 말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2026년이에요. 김성태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을 때 김성태가 겪은 것과 대한민국의 성급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는 작업, 이것은 김성태 증인 한 명이 참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검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검사는 증거와 법리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검사는 공정하고
증거와 법리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여러분,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검사가 증거와 법리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이 말조차 듣기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자, 다음은 송석준 의원 질의하세요. 송석준 의원하고 양분남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상희 의원 하세요. 자, 하세요.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기 전에 우리 저 김성태 증인님 오늘 고생 많으시죠? 저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저쪽. 예,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분명히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는 그러한 국정조사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 증인님, 지금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재판과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예. 얼마나 답답하세요. 예? 법정에서 얼마든지 갑론을박하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이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을 그렇게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명백하게 의법이고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마무리 이렇게까지 이제 왔지만 여러분들 반성하시면서 오늘도 좀 가급적이면 일찍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반성 먼저 하시고. 자, 제가 이게 참 의법 의원적 국정조사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해요. 오늘 이렇게 김성태 증인님 오셨지만 이분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계속 뭔가를 압박 넣어서 답변을 강요하고 그래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본인의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들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들 중에. 자, 우리가 정말 이번에 7개 우리 사건을 갖다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오늘 이걸 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국회에 귀한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 소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난번에 그 남욱 증인도 얘기하잖아요.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관계자들 누굽니까? 바로 정진상, 김현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설계에 관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계했다고 자기 입으로 육성으로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가장 최측근 정진상 바로 뒤에서 도왔을 거고 김현지, 블랙박스 모든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은 안 부릅니까? 또 유동규, 또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안 부릅니까? 이렇게 핵심 증인들을 부르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서 진실 규명이 됩니까? 진상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불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만 듣고 있어요. 이게 왜곡이죠. 우리가 현장 조사를 갔습니다. 이번에 중앙지검도 갔고 구치감도 가고 또 저는 또 감사원도 갔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만 구합니다. 예?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진실을 여러분들은 규명한다고 선택적 정의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고 진실을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왜곡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인민재판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성태 우리 증인님도 지금 오셔서 그러잖아요. 정말 이거는 재판정에서 해야 될 거를 여기서 대신하니까 마치 인민재판으로 마치 공정하게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실을 뒤집어 풀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지금 국정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여기에 바쁘신 국가 또 우리 기관 증인들을 모셨어요.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지금 얼마나 좀 어려운 시기입니까? 지금 국가 안위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다음에 대법원 행정처장 대행 또 감사원장 우리 사무총장 우리 검찰의 총장 대행 이분들 불러놓고 여러분들은 강요하잖아요. 새로 감찰해라. 새로 여기서 막 인민재판식으로 털어내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니까 기관 중인들은 뭐라 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러고 해서 각 기관마다 지금 다시 감찰을 하고 다시 조사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조작을 위한, 진상 조작을 위한, 소위 말해서 검찰이 조작 조작 수사했다. 우리 김성태 증인님 예.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검찰, 그동안 많은 검찰을 보셨겠지만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다 이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조작이란 뭐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자세히 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아시지만 모른 척 하시는 거지. 우리 구자연 총장 대행님, 예. 검찰이 조작 기소 조작 수사했습니까? 저희는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하게 공소유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성태 증인님, 연호의 파티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오전 질의 때 저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바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던 이화영 증인 의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이화영 증인 의중죄로 반드시 고발해 주셔야 됩니다. 예,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김성태 증인님, 예, 예, 그 방용철 증인 잘 아십니까? 30몇 년 된 친구입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거짓말 잘 시키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신뢰하는 친구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분이 오셔서 그 필리핀에서 그 일을 여기서 증언을 하셨어요. 예, 예,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못 드립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부른 증인들이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방용철 이분이 무슨 뭐 이재명 정부하고 무슨 척질 일이 있어요? 본인이 뭐 목숨 걸고 그렇게 거짓말 시켜서 이렇게 없는 일을 엮어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겠습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용기가 있으니까 진실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상을 왜곡하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재직위를 위한 공소취소를 목표로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렇게 국정조사 증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과 기대에 반대 결과들이 나오지 않아요. 바로 김성태 증인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쇼를 해가면서 연호의 술파티 뭐 술 사갖고 따르는 척도 하고 그러다가 슈퍼집 주인한테 혼났다며요, 현장에서. 장사 안 돼 죽겠다고 왜들 이렇게 자꾸 생쇼하냐고. 저분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우리 국회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정말 못될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이래서 되겠어요? 자, 특검으로 오늘 결과를 넘기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대행님, 이번에 만약에 국정조사 결과를 갖고 이것을 특검에 넘겨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소취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국민들께 검찰 이제 간부로서 정말 진실되게 한번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이번 국정조사 자리에서 공소 취소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맡고 있는 재판들에 대해서 객관의 의무를 가지고 공소유지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쪽 위원들이 공소 취소를 얘기한 적은 없고요. 송석준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통계 조작했다고 한 것은 모두 공소 취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송석준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얘기했어요. 예,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통계를 감사원이 조작했다 그러고 검찰이 조작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 그거는 모두 공소 취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송석준 의원이 발언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깜짝 놀랍죠? 그 일을 송석준 의원이 하셨어요. 예, 다음은 양분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태 증인 나오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예, 2023년 1월 17일 날 귀국했어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 그 금요일 1월 초에 귀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이재명과 쌍방울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일이 지난 1월 31일 날은 스마트폰 비용 대납, 경기도 방부 비용 대납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갑자기 14일 만에 진술이 확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그 스마트폰 비용 대납과 방부 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 자체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진실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내놓고, 그렇게 진술이 이재명을 모른다, 관련이 없다 하다가 14일 만에 이 진술이 확 바뀐 그 계기가 뭔가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저희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구속이 됐는데 태국 그 이민 보호소에 있을 때 제가 어디 있을 때? 태국에 있는 그 외국인 이민 보호소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예, 태국에 잡혔을 때 예. 거기에서 그 당시에 대검 조지현 부장과 그분이 그 영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내일 조지현 부장이 저 인터뷰한다고. 예. 그때 제 생각으로는 그때 변호사 대납 관련되기 때문에 좀 시끄러워서 제가 나갔기 때문에 많이 아마 그걸 뭐 유리한 쪽으로 제가 뭐 아무튼 그런 비슷한, 저 태국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국힘 의원님들 좀 뭐 화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당했던 분들이 많은 좀 회의보다는 제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뭐 제가 윤석열 어떤 그 당시 검사들 때문에 제 인생에서 초토화됐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일이 없다 해서 버티다가 제가 뭐 잡혀오는 바람에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절대 그 태국의 사람들이 안 주길래 저 인맥이 있어가지고 좀 전화기 좀 달라 그랬더니 우리 정부에서 그 당시 정부에서 그 태국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핸드폰 못 쓰게 하라고.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서 내가 뭐 그 다음날 뭐 대검에서 파견 나와서 만난들 뭐 빠른 얘기 들 거고, 그래서 먼저 제가 중국 사람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그 전화로 KBS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까 뭐 어제는 제가 말씀했다시피 제가 워낙 존경했었고 많이 지지했던 분이 뭔가 문제가 될까 봐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막상 뭐 이제 구치소에 와보니 뭐 그 다음 주에는 10명, 그 다음 주에는 대북송 관련자 전원 다 구속시키겠다. 그런 거 가지고 그때도 제가 뭐 죄졌으면 가야죠 이렇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면회 가다 만나거나 어디 가다 만나면 친동생 뭐 누구 뭐 제 동료들을 10몇 명 구속됐으면 구치소 안에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한 가정에 어떻게 보면 뭐 아버지나 자식들 배고프면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맞아요. 내가 살려야지 해서 저요? 대충 알겠고. 그런 차원에 예. 아마 했는데, 제가 여기 그 대북송금 그러신데 송금은 아니고 제 개인 돈 보냈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쌍방울 자체가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자, 알았어요.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쌍방울 방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태국에서 이민 보호소에 있을 때도 정부 그 당시 여당으로부터 많은 회유 비슷한 게 있었다. 그 이민국 보호소 가기 전에 제가 도쿄했을 때 그런 그때 했- 많은 회유가 있었다. 예. 그리고 여기 귀국해서 돌아서 보니까 오전에 다른 의원님 질의할 때 것처럼 많은 주변 사람들을 구속하더라. 근데 구속하고 압박을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압박을 해서 증인 진술을 바꿨는데 그 바꾼 진술 내용을 증인 입에서 그렇게 한 거요? 아니면은 검찰이 이런 사실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그렇게 답변한 겁니까? 제가 진술을 바꾼 건 없고요. 처음에 제가 이미 외국에 있을 때 저희 북한에 돈 보낸 거는 이미 저 수원적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자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어요. 저요. 그럼 제가 예. 질문을 약간 바꿔서 할게요. 예. 이제 쌍방울 돈이 됐든 무슨 됐든 북한에 돈을 이제 보낸 겁니다. 예. 북한에 돈을 보내서 이미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떠나서 이화영 씨는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예. 근데 그 돈을 보내면서 예.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뭐 알아야 상의를 그렇죠. 모르는데 상의.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전혀 어제 말했다 전혀 본 예, 이재명 지사가 돈 보내서 고맙다라고 격려하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 관련된 거는 제가 제 재판에 통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재판이나 추후 조사에서 그래서 상세히 이화영 돈을 보낸 데서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단절된 상태예요. 예. 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을 보냈다 치더라도 그 돈을 보낸 과정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혀 단절됐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예 그당 제가 뭐 관련이 없는 거죠. 뵌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됐어요. 다음에 PPT 한번 떼봅시다. 이 PPT 오전에 여러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 문제의 5월 17일 PPT입니다. 오후에 아무튼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소주라도 한 잔 먹고 나서 이야기하면 편할 텐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물 있잖아, 석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것은 증인이 한 말이 녹취된 겁니다. 예. 요 말을 했어요. 요 말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화영의 진술과 법무부 TF팀의 점검 결과에 의하면 그날 술 파티가 있었던 겁니다. 증인은 그날 술 파티가 없다고 이야기지만은 이러한 오전에 접견 녹취를 보고 증인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하나 좋아요 답변 하나 좋습니다. 다음 PPT 봅시다. 출정 일지 PPT 봅시다. 출정 일지. 여기 출정이 그날 출정 일지입니다. 그날 출정 일지를 보면은 그 전에 출지 보세요. 보통의 출정 일지입니다. 보통의 출정 일지는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갔다 써놔요. 몇 시 때. 식사하면 식사했다 써놔요. 그다음 출정 일지 봅시다. 이 출정 일지는 이화영 증인 또 박용철이가 5월 17일 날 출정 일지를 보면은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20시 30분까지 밥 먹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밥 먹었다는 소리가 안 써졌어요. 이거 굶은 거예요? 굶을 수가 있나요? 여기 안 써졌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검사실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보도관들이 재수자를 밥을 굶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증인은 답변 안 해줬습니다. 그날 그런 술 파티라고 표현할 때 중요한 술을 먹었고 외국 음식이 관심된 사실은 증인은 이걸 아니라고 답변하지만은 양심까지는 그러지 못합니다. 또 하나 양심껏 답변 드려도 의원님. 술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술 안 먹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면허한 사람한테 구속되어 있으면서 소주 먹고 싶다는 얘기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의원님? 예. 또 하나는 5월 17일 날에 대해서 이화영 의사 이야기입니다. 그날 내가 항복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진환 수사관 작성한 몇날 보냈어요. 여기 보면은 대북 송금, 방부, 스마트팜 기업의 전반 역할 진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전해 있다고 이화영 이야기한 것을 몇날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사관이 확인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증인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러한 것을 총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날 기념일로 파트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도 이런 출정이 있고 증인의 오전에 접견 녹취록 내용 그리고 이러한 수사관의 확인서 법무부 점검 TF 결과를 떠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화영의 말이 사실이에요.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변하지 말고 들어가서 법무부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민의힘 이상입니다. 참 애들 서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범죄적 인과성을 끊기 위해서 참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전에 영화 얘기를 하도 해서요. 저도 영화 한 장면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화 한 장면 좀 틀어주시죠.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요? 강아지 아닌데? 이 늑대예요, 늑대 새끼. 내가 늑대 새끼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늑대 새끼라고 믿게끔 만드는 게 박 선생의 일이. 저게 2017년에 발표된 특별시민한 영화입니다. 최민식의 주인공이죠. 개를 늑대라 강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정조사가 딱 그 짝이다 싶어서 개면 개지 왜 늑대라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태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되게 성격이 좀 급하시죠? 좀 급한 편입니다. 예.
이 지금 기업인이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 중에서 기업 활동도 있고 정치 활동도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번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 하셨던 일련의 행동이 정치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활동이죠. 예, 제 개인적인 일을 결국 기업에 대한 발전 그리고 기업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북 사업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 회장도 정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뭐 미래 위해서 제가 그렇죠.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민주당하고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현장 조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다가 발각이 됐는데 결국 그걸 무마하고 회유해서 검찰이 대북 송금을 수사로 몰고 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게 제가 그때 이승우 부원장한테 현장에서 물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작전입니다. 그죠? 본인도 작전이라고 이야기했고. 예. 이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 아시죠? 예. 주포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획 단계를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왜냐 그러면은요. 이게 보면은 부정거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정 이익이 없어요. 특정 이익 보신 거 있습니까? 지금 주장하는 그걸 다 뒤져봐도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2000년 1월 20일에 1025던 주가 2002월 3일에 1255원으로 상승. 이게 다예요. 주가를 하면 주가 목표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1년 전부터.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주가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증인께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답하죠. 뭐 답답한데. 예. 좀 억울하다는 면이 있으시죠? 예, 예. 뭐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자 거래라든가 뭐 부정 거래 이 정도 그래서 뭐 성립하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조작이라는 게요. 이게 작전이라는 게 제3 세력과 내부 세력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3 세력을 하는 것은 이거 뭐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내부가 작전한다는 것은 쌍방울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그걸 담아버려서 작전을 한다. 그걸 카톡에 올린다. 이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확산이 될 것이고 이건 누가 봐도 뻔히 알 수밖에 없는 진짜 작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 송금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좀 흠집을 내기 위해서 우리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우리 김성태 회장님이 개입이 돼 있고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됐고 이걸 회유 조건으로 해서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사실 안 됩니다. 엄청나게 작전을 했다 그러는데 작전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계속 우리 증인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모르신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대북 사업은 기업을 하셨으니까 기업이시니까 알겠습니다만 이 대북 사업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텀업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죠? 탑다운이죠. 밑에서 기관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죠? 똑같은 맥락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포스트 포인트가 있어요. 저 협상 포인트가 있어요. 협상 포인트를 가지고 이건 은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협상 포스트잖아요. 맞죠? 저 재판에 관련된 거라. 네, 그렇죠. 아니 어찌됐건 만나셨고 그걸 통해서 대북 사업을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협상 파트너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우리 일단 두 분의 사이는 소위 세속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서로 덕을 내주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대북 사업이니까. 그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북 사업 때문에 뭐 만난 관계는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형 동생 그런 관계였습니다. 형 동생 관계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북 사업으로 연결돼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뭐 시장이든 지사였든지 간에 우리 증인께서는 만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만나게 되면은 자칫 이 기획의 안에 자칫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밀성이 대북 사업의 첫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단지 누가 아느냐? 그게 수직적 종속적 라인에 있는 부시장, 부지사만 알면 되는 것이고 그게 협상 포인트로서 보증이 되는 겁니다.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절을 한다는 의미로 뭐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사업 구성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접적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김성태 증인이 갖고 있는 그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가 위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영화의 한 장면 보듯이 지금 개를 자꾸 늑대라 우기는 거예요. 이게 기록 위반하는 겁니다. 예, 다음은 차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김순애 증인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증인 그 조경식 씨 아시죠? 30몇 년 된 손해배가 네네, 조경식 씨가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검찰이 너무 많은 핍박을 주고 자기 주위에 친동생, 처 애들까지 공세를 펴면서 압박을 하니까 당시에 김성태의 심정은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다. 수사하는 담당 검사를 13층에서 끌어안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뛰어내리자고 했다. 쌍방울 자회사들 주식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그룹 하나 박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압박하니 어느 누가 회유를 안 당하겠느냐라고 조경식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요 증인 그 수사는 담당 검사 13층에서 끌어안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뛰어내리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조경식 씨가 뭐 그럼 이거 지어낸 말이란 거네? 소주 한 잔 마시다가 검사들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뭐 와전된 얘기 같습니다. 너무 구체적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글쎄요,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친동생 처 애들까지 공세를 펴면서 압박을 하니까 당시에 김성태 심정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은 든 적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좀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제가 비참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비참한 상황이 돼서 사실 유서를 제 지인들한테 한 2명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유서까지 쓰게 된 비참한 심정이 들게 된 좀 뭐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습니까? 어떤 상황을 처하면서 그런 유서까지 쓰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가요? 사람이 뭐 기본적인 어떤 내 가치관이나 자존심이 너무 무너지면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한테서 수사받을 때 주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정인이 보니까 최근에 수원지법에 재판 출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수원지검 검사들 악마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말씀하신 거는 맞죠?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는데 네네. 아까도 전에 말씀했다시피 뭐 지나간 이야기 제가 뭐 지금 끄집어낸들 또 뭐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또 뭐 시간 지나면 이해가 또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정인께서는 시간이 지나고 또 국정조사장에서 이게 뭐 여러 검사들도 앉아 있고 하니까 아니 전혀 생각이 좀 복잡하실 수는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뭐 얘기 잘한다 이분들이 저한테 잘해줄 일도 없고요. 근데 그 때문에 정인이 솔직히 말씀 최근에 수원지법 앞에서 예. 수원지검 검사들 악마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기자한테 말한 거는 사실이죠. 그 비슷하게 말을 했는데 그 기자 예, 그리고 정인이 좀 전에 확대해서 쓴 겁니다. 그 기자는 악마란 표현을 쓴 사실은 있으시죠? 악마 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검사들이요. 자기들 매일 칼로 찌르면서 그 상대 당하는지 아픔 모르는지 그런 검사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일반적인 검사 말고 정인의 수사 과정에서 예. 어떤 검사들이 13층 검사들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15층 검사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저기 뒤에 오늘 와 있는 이윤환 정인이 그랬습니까? 뭐 그 당시 검사들이 다 한 팀이지 뭐 누구 어떠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 자기들끼리 다 그런 한 팀 대전 빙봉 치고 다 하는 것이죠. 뭐. 근데 아까 전에 정인이
어떤 검사들은 회유하는 팀도 있고 예, 제가 어떤 검사들은 좀 악랄하게 이게 수사하는 팀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 좀 저한테 안 좋게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좀 악마 같은 생각 들었지만 어차피 그들은 성감은 다 한 팀이더라고. 근데 이제 뭐 정인께서 전에 구치소에 이제 접견 녹취록에 보니까 정말 악마 같은 놈들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길래 예. 그때도 악마라는 표현하셨고 예. 최근에 수원지법 앞에서도 검사들 중 악마 같은 애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예.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윤환 증인이 나왔는데 이윤환 증인 나오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청문회 때 김태헌 씨라고 증인이 매제하셨죠. 예. 김태현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정치검찰 카르텔이라고 하는 조주연 검사님, 한강일 검사님, 이윤환 검사님 이분들 부르셔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좀 물어봐달라고 김태현 씨가 말씀하셨거든요. 이윤환 증인 앞으로 좀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김성태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예. 아까 지난번에도 김태현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생활 가지고 좀 압박을 해서 힘들었고 결과적으로 이혼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아까 오전 증언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출소 후에 뭐 둘이 저녁에 소주 한잔 먹는 자리에서 제가 좀 따져 물었죠. 당연히 여동 남편이 바람핀다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비 붙어가지고 그 뒤로 지금 완전히 저희 집안하고는 절별한 상태입니다. 정인과 김태현 사이에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김태현 씨는 지난번에 수사 과정에서 검사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 가지고 정말 울분에 찬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김태현 씨한테 말을 했던 건가요? 나중에 이제 추궁을 했죠. 제가. 이윤환 증인 어떻습니까? 예, 김태현 증인이 지난번에 한 발언하고 금방 김성태 증인 한 발언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태현 증인이 그때 그러셨어요. 이 검사들 이분들 부르셔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좀 물어봐달라고 했거든요. 대신 좀 제가 묻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시면 당시 태국으로 도피했던 김성태, 김태현, 뭐 양성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황제 도피 의혹이 있었습니다. 증인 제가 뭐 그런 수사 과정 묻는 게 아니라 예. 수사하는 과정에서 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받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 그런 내용 질문한 사실이 있고요. 있긴 있습니까? 당시 도피 있네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내 유흥업소 종사자까지 생일 파티에 불러서 같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범인 도피, 조력자 뭐 이런 내용들은 태국에서 압송된 피의자에게 검사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불가피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부분은 양형 사유로 다 참작이 되기 그러면 때문에 지금도 그러면 질문을 김태헌 그분한테 이윤환 증인은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태훈 증인은 제 23년 1월에 압송돼 왔는데요. 21년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실에서 여러 명들이 검사실에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후배 검사실에서도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었고 저 역시 제가 맡은 기업범죄 부분 수사할 때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김태현 증인 너무 화를 내서 그 부분 확인 차원에서 질문했다고 다음 쟁점으로 바로 넘어갔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뭐 이간질이다. 김성태 증인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든지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때 23년 1월에는 김성태 증인을 제가 조사하지도 않았고 저는 23년 7월에 김성태 증인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태현 씨가 기억하고 있는 거가 좀 다르네요.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봐도 제가 검사님이라고 저희들이 호칭한 이유는 저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배움도 크고 그랬다고 생각해 최소한도 그래 대우를 해준다고 인격적으로 님자를 붙입니다. 보통 의원님한테도 님자를 붙이듯이 지금 앞에 지금 말씀한 저 검사님 완벽한 이증을 하고 있고요. 저한테 저희 추가 기소를 하면서 저희 회사 쌍방울하고 광림하고 2차로 추가 기소할 때 왜 그러면 우리 가족만 건드느냐 김태현이를 건드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저한테 김태현이
바람 핀 거 알고 계십니까? 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참 저도 직업이 그렇다면 이해는 하는데 최소한도로 양심이 있으면 그런 건 한 집안의 가정을 파탄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면 양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라도 여동생 오빠한테 여동 남편 바람 핀다는 얘기하면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 정확히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저 국회에 이중하는데 저를 조사했잖아요. 조사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그거는. 조사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태국에 도피해 있는 사람이 황제 도피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23년 7월에 제가 추가 기소를 할 때 김성태 증인을 제가 조사한 건 맞습니다. 이런 내용도 만약에 김성태 증인이 기억하고 있다면 뭐 그 부분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은 기업범죄 수사팀 입장에서는 기업범죄를 그 사채업자가 쌍방울 기업을 인수해서 그 상장회사를 인수한 기회를 틈타서 여러 가지 횡령 배임을 저질렀고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던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 따라서 어느 검사가 제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수사했을 만큼 그대로 수사했을 뿐입니다. 그 대북송금팀이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한 것들이 김성태 증인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검사로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검사가 와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뭐 법무부 장관님도 계시고 뭐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참 뻔뻔합니다. 뻔뻔해 정말로. 처음에 이 수사가 어디 회사에 우리 회사에 단돈 1,000원이라도 피해는 기소한 게 있습니까 지금? 자, 내 돈 다 날라가고 내 거 개인 비상장 법인 수사를 하라고 FBI에서 와가지고 검찰 확인 나오신 분들인데 무슨 회사에 무슨 황제도피 언제 황제도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단어 자체도 안 해놓고는 황제도피 의혹으로 김성태 회장의 동생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여러 임원들 전부 범인도피죄로 구속된 것은 지금 언론 보도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황제도피가 아니고 이화영 컴퓨터 없애가지고 그걸로 증거인멸로 구속됐습니다. 제 동생이랑 전부 다. 저는 증거인멸팀이나 범인도피팀에 있지 않았고요. 저는 2022년 8월 달에 파견을 가서 1년 후인 2023년 7월 달에 추가 기소까지 엄정하게 진행하고 기업범죄 수사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고 지금 금감원에서 불기소했다는 부분도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당시 수사할 수 있었던 내용은 전부 기소하고 왔고 나머지 부분은 후임팀에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25년 1월에 불기소가 된 것입니다. 저는 후임팀에서 어떤 수사를 거쳐서 불기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 팀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성태 씨는 지금 자기 이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성태 증인이 상장회사를 이용해서 여러 자본시장법 관련 범죄 행위를 하면서 특히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차명 전환사채로 여러 이익을 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고 대검으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성태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제가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대로 수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김성태 증인 뭐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 검사님 말씀에 저는 뭐 동의할 수 없고 아마 악마 검사 이런 뭐 얘기 나왔던 게 저도 뭐 저 나이도 한참 어리신 검사님한테 이런 얘기 표현 전 쓰기도 싫지만 본인들이 당해봤냐고요. 자기들이 당해본 적 있습니까? 친동생 구속시키고 여동 남편 구속시키고 사촌형 구속시키고 제 옆에 있던 동료들 열몇 명 다 구속시켰습니다. 황제도피 그렇게 황제도피로 관련된 조사 받은 적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는 시간 지나서 저는 많이 이해하려고 지금 그 사이에 저 부처님한테 많이 용서도 저 스스로 많이 빌었는데 무슨 수사할 거 있으면 수사해서 어차피 뭐 특검이든 뭐든 할 건데 저는 어차피 뭐 동네 북이 돼가지고 뭐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뭐 그냥
뭐 전생 뭐 이익 봤다고 그러는데 이익 봤으면 처벌 받겠죠. 뭐 그만큼 죄를 졌으면. 근데 최소한도 좀 뭐 많이 배웠으면은 좀 그 정도 값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두 분의 증언 속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시작해서 자본시장법, 주가 조작 등으로 가서 이재명으로 가는 길목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든 이 과정에서 아이들 사진을 갖고 협박하거나 동생, 처남,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끌고 모아서 구속시키고 협박시키고 이게 제일 나쁜 방식 아닙니까? 증거로 법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수없이 많은 언론이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다음은 이주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아까 검찰총장 직무대행께서 성실하게 기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 기소 실태를 오늘 제가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국정조사 지금까지 지켜보셨죠? 네. 예, 이번에 드러난 검찰의 민낯 참으로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국가 공권력을 철저히 사유화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작 기소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지금 PPT처럼 우선 타깃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털어서 예상한 죄목에 맞는 증거로 쓸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못 찾으면 증거를 슬쩍 위조까지 합니다. 더하거나 빼서 짜 맞춥니다. 모자란 증거는 강압과 회유를 통한 진술 조작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적법 절차 철저하게 짓밟혀 왔습니다. 즉 증거 조작, 진술 조작, 그리고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위반과 인권 침해 이렇게 세 축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이 기막힌 조작 기소 그 실체가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먼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증거 조작 및 은폐 사례입니다. 직무대행님,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 조작하고 은폐하면 형법 제55조 위반 맞습니까? 예, 네, 검사라고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한번 볼게요. 정영학이 만들었다는 1,300만 원짜리 분양가 검사가 임의로 1,500만 원으로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취록 원본에 나온 재창이형 이재명 대표 측근 암시하려고 실장님으로 바꿨고요. 위례 신도시는 윗 어르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카톡 내용을 쏙 빼고 제시하거나 짜깁기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 검찰에 불리한 증거는 누락시키면서 철저히 감췄어요. 김용 사건에서 어떻게 했어요? 확실한 알리바인 골프장 결제 내역 검사가 직접 확인해 놓고도 조서에서 고의로 누락했고요. 쌍방울 사건에서는 주가 조작 정황이 담긴 금감원 자료 8,000페이지 가져가지도 않았고요. 국정원 문건 66건 중에서 입맛에 딱 맞는 13건만 챙겼습니다. 이화영 사건에서는 녹취록 15,000페이지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심지어 공문서도 적극적으로 허위로 꾸밉니다. 정영학 엑셀 조작이 밝혀지자 법정에서요. 이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의견서 제출합니다. 입건조차 안 된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압수조서에 버젓이 피의자로 떡하니 적어놓습니다. 유동규 무려 3일 동안 밀실에 면담해 놓고서는 재판부에는 단 1회 면담했다 허위 의견서 냈습니다. 모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보입니다. 그래놓고 재판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하려고 미공개 구글 타임라인 감정 보고서, 검찰 의견서 특정 언론에 흘립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직무대행님, 증거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증거 은폐, 비밀 누설 혐의까지 이게 모두 법을 철저하게 수호해야 할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답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맛대로 증거 조작하더니 이제는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진술을 조작합니다.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있었던 일 우리 교도관들 용기 있는 증언으로 다 드러났죠?
당시 그 수원지검 검사들이 형집행법 다 위반하면서 김성태 비롯한 공범들 수백 번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진술 세미나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화영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 또는 방조한 혐의가 짙습니다. 장관님, 공범들이 이렇게 동시 접촉하게 하는 거, 진술 맞추게 하는 환경 조성하는 거, 이거 명백한 직권남용 아닙니까? 예, 어쨌든 뭐 그 공범 분리해서 수사해야 되고요.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유동규, 이화영과 수십 시간씩 비공개 면담하면서 조서나 수사 과정 확인서도 제대로 안 남긴 거 다 밝혀졌습니다. 수용자 조사 지침 제11조 등 명백하게 다 위반했고요.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게다가 금감원이 쌍방울 부정거래 통보해도 이를 묵살했고요. 유동규가 거액 뇌물을 받은 중대범죄 인지하고도 회유하려고 이거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권을 활용해서 여러 법기술도 부렸거든요. 재판부가 유동규 공소장을 혐의에 맞게 변경하라고 재판 과정에서도 심지어 판결문에도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어요? 항소심, 상고심까지 끝까지 버텨서 결국 무죄됐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자 뇌물죄 사의를 이리저리 쪼개기 기소하면서 이재명 지사 방어권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조작 진술 통해서 공범들부터 유죄로 만들어가면서 빌드업했습니다. 더구나 금감원이 적발한 주가 조작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공소권 남용 아니면 뭡니까? 장관님, 없는 증거를 허위 증거로 채우기 위해서 진술 맞추기를 교사 방조하고 범죄에 눈 감아주고 기소권 남용해서 범죄자 회유한 이 모든 과정, 이게 정말 총체적인 위법 세트가 아니면 뭡니까? 이 위법 불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조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뭐 일련의 그 국정조사를 통해 갖고 위법 부당하고 그다음에 검사 객관음을 위반하고 수사했다고 하는 그런 점들을 상당히 의심할 만한 많은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인권유린 볼게요. 이것도 참 심각합니다. 남욱 2박 3일 동안 임시대기소인 구치감에 홀로 가두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일권 검사가 남욱에게 아이들 사진 들이밀면서 배 갈라 장기 꺼낼 수도 있다. 심리적인 협박 다 가했어요. 이 사진 체득 과정도 사실상 위법 의심이 지금 있고요. 이화영 피신 조서 받을 때 헌법상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도 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 박상현 검사,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 공범인 김성태 변호인 접견해보라고 소개까지 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죠.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서해 사건, 통계 사건, 여기서는 영장주의 위배하고 위법하게 증거 수집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범위 넘어서서 기자들 취재 수답 뒤지고 키워드 검색도 없이 노트북도 마구 열어봤어요. 형소법을 우회해서 감사원이 마구잡이로 확보한 이 포렌식 자료들 다 넘겨봤고요. 이거 다 모조리 위법수집 증거이지만 그것마저도 일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했습니다. 수사권 일탈하고 객관음을 위반한 거, 이것도 명백하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온갖 예단 다 넣었다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재판장이 지적하자 그제서야 공소장을 3번에 걸쳐 줄여봤습니다. 좀 이따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좀 멈추시고 김성태 정인 번거로우시게 좀 잠깐만 나오시고요. 박상웅 정인 오늘 나와 계시죠? 네. 쌍방울 이사에 잠깐만 좀 나오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오시죠. 예. 안경은 좀 똑바로 좀 하고 우리 대화합시다. 그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김성태 정인 뭐 흔히 우리가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쌍방울이 어떤 일을 했는 것인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김성태 정인은 그냥 좀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좀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저 앞에서 만나셨잖아요. 예. 오늘 조경식 그 씨하고 같이 오셨죠? 같이 안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조경식 씨하고 여기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따로 그러니까 여기 그 아까 저 만났을 때 뒤에 조경식 씨 계셨잖아요. 저 뒤에서 그런 거 그분하고 같이 저 위원장실로 들어갔다 물 마시고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여기서 예. 만난 거고요. 예.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그냥 여쭤볼게요. 예. 사실 물은 아무 데서나 마실 수 있는데 그 방에는
왜 가신 거예요? 그냥 짧게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니 아까 의원님 뵐 때 예. 그 바로 옆에인가 그때 정수기 있는데 그 잠깐 들어가 물 마시고 뭐 나온 아니요, 저 방에 들어가서 물 마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방 안에 방 입구에 그 정수기가 있던데요, 바로 옆에. 그 방 안에 들어가신 건 아니다. 예. 그럼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 근데 아까하고 좀 말씀이 조금 달라지시긴 했네요. 달라진 거 예. 방 안에 들어가서 위원장실인지는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나왔습니다. 위원장실이라고 무슨 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박상웅 정인. 이 사건은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김성태 증인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태 증인과 관련된 소위 연어회 파티라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닐라에서 리오남을 만났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들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제발 좀 이제 소주 안 마셨는데 왜 자꾸 마셨냐 그러느냐. 근데 그날 소주 산 영수증은 우리 박상웅 증인 법인카드는 맞습니까? 네, 저희 직원 카드입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카드지만 예. 제가 구입한 것이 술은 왜 아니라 사신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샀습니다. 어디서 드셨어요 그날? 차 안에서 먹고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술이 아니면 세월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위증을 하실 이유는 없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수원지방검찰청, 경기 남부경찰청, 고등법원 인권침해 TF팀에서 수차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요. 예. 또 일관된 진술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주 관련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이고요. 예. 얼마 전 하기관 이첩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예. 그냥 소주 넣었습니다 하면 편하실 텐데 굳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김성태 증인 지금 이 부분이 이 연어회를 먹고 진술을 바꿨다는 거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본인의 가족과 기업과 모든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에 연어회 소주 한 잔 먹고 내가 진술을 바꿨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고 그 연어회 주장을 처음 한 게 조경식 씨예요. 그게 이제 서영교 의원 씨를 통해서 그 11월 달에 연어회를 먹었다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아니라 그러니까 6월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5월 17일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연어회 파티라는 그 기사가 나온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교도관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 조사받으러 가서? 그때 교도관들이 저번에 와서 뭐 말씀했던 것 같은데 예. 요새 뭐 그 구치소라는 데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그 뭘 막 그 담배라든지 술 이런 거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냥 연어회 먹고 술 먹고 진술 번복했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의원님들 하시는 거 봤죠? 그냥 나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그거 드신 적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술 먹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그러면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는 자 이화영 씨가 있고 그 뒤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김성태 정의는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때고 대북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800만 불 개인 돈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씨만 믿고 그 800만 불을 직원들 시켜서 몇만 불씩 쪼개서 책에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고 필리핀 가서 돈 건네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화영만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제 재판에 관련된 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뭐 이게 뭐 어렵습니까?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화영을 믿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자 잠깐만 아까 시간 좀 멈춰주세요. 방용철 화면 좀 틀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예, 리오나 마병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자, 저분도 저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신뢰하시는 분이고 30년 적이고 지금 방북 대가로 돈을 준 것을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엄청난 이 국정조사와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어렵게 나오셨고 저하고 이런 대화 앞으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김성태 정인 아니 어떻게 이화영만 믿고 필리핀을 가고 몇십만 불을 들고 나가고 몇백만 불을 북한에 넘기고 영수증 다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가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화영을 뭘 믿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건 재판하고 관계없이. 20년 가까운 가까운 선후배가 하나 지냈고요. 아니요, 그냥 그분의 지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것 아닙니까? 그 지위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자, 그걸 좋습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니고.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장하고 방용철 부회장이 한 대화는 신뢰하십니까? 지금 방용철은 혈액암에 지금 이번 또 국정조사 때문에 지금 거의 좀 자,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금. 말씀은 혈액암까지 걸린 방용철 증인이 굳이 이 자리까지 나와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 증인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 수산 소주 산 영수증을 가지고 계속 여러 해 파티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 억울할 것 같은데 좀 아까 하다만 말씀 좀 해주세요.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그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처음에 연어 파티, 소주 파티를 7월이라고 하셨고 나중엔 6월 말, 6월 중순, 7월 초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날 제가 먹으려고 소주를 법인카드로 사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고 박상웅 증인이 그날 소주를 샀기 때문에 연호회 파티를 한 날이 5월 17일로 픽스가 된 것이고 우리 아까 조도관께서도 나는 연어회덮밥을 들고 간 건 맞는데 분명히 주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 이 불일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진술 조작에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 서영규 의원님과 조경식 부회장의 거짓말 연회 파티는 이 두 분의 진술로 실체가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잠깐 계시고요, 저희 김성태 증인. 아까 말한 그 방용철 증인이 혈액암이고 또 뭐 어떻다고요? 그 다음이? 원래 이런 국정조사나 이런데 검찰이나 조사받을 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제가 알기로 회사 일도 좀 못하는 것 같고 좀 정신과 치료도 좀 일주일에 다니고 있고 공황장애 우울증 그 1년간 구속된 이후로 좀 거의 보면 2년간 구속된 상태가 안 이후로 좋습니다,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 예. 그런 것들을 앓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날 저도 방송을 봤는데 그날 방영철이 얘기할 때 보면 눈빛이 좀 많이 풀려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날 저 친구인데 통화 좀 하고 싶은데 통화하면 또 공무원끼리 통화했다고 또 검찰에서 또 하니 통화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방 질의한 방용철 증인의 그 발언 관련해서 통화도 못 해봤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 한 번도 그 다음에 대화도 못 해봤다 이런 제 말씀이시죠? 주변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지금 웃다 울다 이렇게 약간 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병 치료를 받고 예. 있다고요? 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아서 그렇다고 2년간 검찰 수사를 받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요. 어떻든 예 들어가십시오. 자, 제가 마지막 팩트 체크를 하는데요. 신동욱 의원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 나가지 마시고 거짓말 내가 체크할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마저 들으세요. 이 조경식 부회장이 이야기한 그 내용은 23년 11월의 이야기예요. 23년 11월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화영 증인과 많은 교도관과 그리고 또
지금 점검 TF에서 나온 이야기는 5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년 조경식 증인이 이야기한 23년 11월에 회와 관련한 것을 지금 신동국 의원이 그때도 그게 아니다, 틀렸다라고 정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거짓말을 여기 나와서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앙일보가 그 보도를 합니다. 이 보도는 잘못된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법무부에서 점검 TF가 점검을 한 것은 23년 5월과 이즈음이고요. 조경식 부회장이 이야기한 건 11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섞고 엮어가지고 거짓말하는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틀린 발언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다음은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자, 신동욱 의원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박상용의 위증은 우리가 법적 조치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이 위증이 아니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화영 증인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공범으로 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 시켰다, 이런 데서 나온 제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신동욱 의원이 발언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다 발언 좀 합시다. 박상용으로부터 아주 좋은 진술을 잘 얻어냈어요. 위로 보고했다고 하는 신동욱 의원의 질의가 아마 대히트가 될 겁니다. 예. 질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진행하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제 발언이에요. 끼는 게 아니고. 신동욱 의원 시끄러워요. 그만하세요. 자,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복불 장군이니까 그만하세요. 제 발언 시간이라고요. 발언 시간에 다시 하세요, 신동욱 의원. 억지 좀 부리지 마시고.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 발언하겠습니다. 의원이 자기 발언을 한 제 거예요. 시간. 네. 제 시간이라고요. 그다음에 아니 아나무인이세요? 그다음에 하세요. 신동욱 의원. 아니 발언하고. 룰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내 발언 시간이라고, 내 발언. 자, 이용우 의원 질의하시게. 신동욱 의원 조용히 하세요. 자, 시간 멈춰 송석준 주시고. 의원 조용히 하시고요. 예. 김성태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증인 김영남 쌍방울 부회장이 친동생 맞습니까? 김영모입니다. 김영모. 그다음에 박희승 기승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양선길 저희 사촌형입니다. 가촌형이고 쌍방울 예, 근무했죠.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게 관련 그 가족들 예, 검찰 수사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
예. 뭐 말로 이루 다 못할 정도로 예. 그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예.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증인의 접견 녹취록 23년 3월 10일자입니다. 밑에 증인의 발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런 발언 하신 거 언론도 나왔고 기억나세요? 제가 안에 있을 때 좀 약 같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진짜 줬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저런 내용을 계속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궁을 받으셨나 봐요. 아마 그랬으니까 저런 뭐 얘기를. 근데 실제로는 준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본 적이 없는데.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3년 5월 3일자 또 증인의 접견 녹취록인데요. 내용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괜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라고 저런 발언들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저런 발언을 하신 거죠? 제가 뭐 자세하게 그런 걸 기억을 하거나 뭐 저걸 대략이라도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했다시피 그 당시 그 안에 있다 보면 조사 받고 하다 보면 뭐 당연히 검사들한테 좋은 감정을 안 가질 수밖에 악감정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말이 아니고 저 뒤에 이재명이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만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뜻을 했는가. 정확히 안 나면은 기억나는 만큼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떤 의도로 했는가. 저게 뭐 1년 동안 안에 있다 보면 이게 뭐 조사받고 온 날 뭐 어떤 날 기분도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정확히 뭔 뜻인지.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을 목표로 해서 뭔가 엮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 그런 내용을 접견 온 분에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대략?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내용. 예, 다음. 지금 또 다른 접견 녹취록이 23년 3월 31일자가 있는데요. 수원지검 검사들을 향해서 저것들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는다고 보면 돼. 더 이상은 저것들하고 얘기할 게 없어. 저것들은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 원색적인 발언을 접견 온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악마라는 표현을 최근에 항소심 가면서 수원고법 앞에서도 기자들한테 했었어요. 그 워딩이 딱 특징적입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만큼 수사를 한 그 상대 검사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뭐 수사 과정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가족들을 수사하면서 도륙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좀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감정에 맞습니까? 검사들이 수사해서 죄진 사람 뭐 구속시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죄는 자기가 안다고 조사하는 저도 뭐 전에도 뭐 검찰에 구속된 적도 그랬는데 보통 이제 수사하는 검사들은 최소한도로 이렇게 인간적인 부분까지는 안 건드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법조인 의원님도 계시지만 최소한도로 뭐 악감정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내 전생에 원수였다 이런 정도 생각할 정도는 안 합니다. 수사는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데 수사를 뭐 죄를 막 까가지고 악랄하게 하는 수사가 있고요. 정말 이 자존심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인질 잡아놓고 유괴범 아이 잡아놓고 돈 내놓는 식으로 그게 검사가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제 동생이라든지 빨리 집에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좀 묻어난 걸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없는 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는다고 보면 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도 그런 발언도 나왔고 이 발언을 보면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뭔가를 좀 정해놓은 목표에 따라서 만들어간다라는 인상을 증인께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까도 수사했던 검사님 말씀한 거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단. 어떤 사건을 가지고 조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생각한 것도 자기들이 한번 이게 어떤 틀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막 계속 밀어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생각이 다음 들었습니다. 녹취록 23년 4월 28일자 녹취록인데요.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그게 제일 크지. 사실은 나중에 세상은 난리나 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지금 증인도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예. 재판 법정에서 대북송금과 이재명 지사는 관련 없다는 취지로 아마 최종 발언이 이런 취지로 하셨던 것 같고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범 관계는 제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범 관계를 비난한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대북송금과 이재명 지사는 관련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시간 멈춰주세요. 저 뒤에 계시는 속 기사님. 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통상 제가 이제 화면이 안 보이시니까 네. 검찰에서 속기록을 그러니까 녹취록을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네. 녹음 파일을 검사실에서 받아가지고 속 기사님이 초벌적으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그 초안을 요청한 검사실로 한번 보내서 확인을 받고 검사실에서 이러이런 부분들 내용을 잘 아니까 검사실이 오히려 내용을 한번 리뷰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속 기사님한테 수정 요청을 하고 속 기사님이 수정 요청 받은 사항을 그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점검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지 않을 부분은 유지한 다음에 최종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속 기사님 기명 날인해가지고 검사실에 제공하는 이런 프로세스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음성 파일 받으면 제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수정 요청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 정말 가끔 들어왔던 기억이라서 네. 수정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속 기사님이 확인한 다음에 수정할 사항이라고 발견이 되면 수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고 기명 날인해서 검사실에 제출하죠. 맞습니다. 최종본은 속 기사님의 보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만약에 실제 녹음 내용과 달리 녹취록을 작성하면 속 기사님에게도 뭐 민형사상 또는 어떤 징계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창의원과 실장님은 아까 속 기사님 들으신 것처럼 너무나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속 기사님이 그렇게 최종 확인하고 날인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자료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속 기사님이 최종적으로 재창형이라고 되어 있는 녹음 파일을 실장님이라고 속 기사님의 의견으로 의사로 녹취록을 확정한 것인지 아니면 속 기사님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확정됐을 것으로 보이는지 속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5년 전에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이 단어 그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내용 자체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속사님 다음에 또 물어볼 텐데 복기를 해보시고요. 이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사건을 기억이 안 난다라고만 일관하면 자칫 그게 또 위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네. 속 기사님? 네. 네. 아까 들릴 때 실장님으로 들리셨어요? 재창형으로 들리셨어요? 지금 아까 들었을 때는 재창형으로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들었을 때 재창형으로 들렸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 재창형이 실장님으로 바뀌기에는 너무 다른 단어이지요? 근데 이게 또 그 재창형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보통 수사 기록이나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작성을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자료가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녹음도 나왔고요. 그리고 원래 정영학 그 녹취록에도 재창형으로 되어 있고 일기 수사팀이 정리한 녹취록에도 재창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속 기사님이 만진 것에 실장님으로 바뀌어 있으니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속 기사께서 그걸 뻔히 들리는 재창형을 실장님으로 고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용료 의원님 질의처럼 다시 잘 기억하시고 그때를 짚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원 공직기강 전 비서관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저 앞으로. 예. 먼저 구자연 대행께 좀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고를 잘 모르는데 제가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보니까요. 통상 보고 체계는 발생 보고, 수리 보고, 처분 보고, 재판 결과 보고 이렇게 네 종으로 되어 있더군요. 맞습니까? 유형의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전체적으로는 어쨌거나 중요한 사건의 단계에 있어가지고 보고를 하고 뭐 의사결정을 받고 협의하는 그런 절차들이 예, 있습니다. 보고는 하게 돼 있는데 이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 아는 지금 바가 보면은 수원지검 형사 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전 비서관님 대통령에게 직접 이 대장동과 쌍방울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21일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던 동일한 이유로 금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의 일일 상황 보고라고 돼 있어서 각 검사실 조사 내용, 특이 사항, 향후 조사, 증거 분석 일정 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기획 단계부터 수사 진행 과정 이 모든 것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고 이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비극은 검찰총장이 연상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비극이 양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서해, 통계 이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의 정점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구자연 대행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 윤석열 정권 당시에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경과, 대검, 검찰총장 선까지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네. 자, 영상을 좀 하나 틀어볼까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좀 이거 체계 좀 잘 좀 갖춰보세요. 이게 맨날 이렇게 실수를 하고 그러지 여기. 딱 나와야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소리도 안 나오고. 소리가 한 번 더. 이거 몇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 좀 체계를 좀 잘 좀 갖춰보세요. 좀 계속 실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우선 소리가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그때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네. 그 법무장관님, 예. 우리 신동욱 의원이 한 건 했어요. 정말 누구 말대로 검찰이 한 건 했다고 이렇게 문서 조작까지 했던 내용도 있던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박상용의 입을 통해서 수사 현황이 부장, 차장, 지검장, 그 다음에 대검 총장까지 다 보고했다라고 지금 4월 14일 날
불법 청문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청문회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청문회장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서 유증을 했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법무부 형사기획관은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각 지검의 현안 사건 수사 상황을 매일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일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이거 확인한 바 있습니까? 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일보라고 해서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PPT를 좀 띄워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권 당시 매일 수사 상황을 점검받았습니다. 쌍방울그룹 횡령 사건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수사 상황의 주요 상황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의 수사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아까 김성태 증인도 얘기했는데 방용철 면담과 관련된 내용도 다 이 수사 상황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5월 1일 날에 수사 계획서까지 다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이거 일보를 통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이시원 공직기 변호사 이 문서 일보 받으셨죠? 얼굴이 빨개지신 거 보니까 익숙한 문서네요. 저도 방송을 해가지고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시원 얼굴 보니까 네. 증인 보니까 이 보고 문건 자주 봤던 문건인 것 같아요. 그 인정하는 얼굴로 좀 제가 비춰주고요. 구자연 대행께 질의할게요. 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일별로 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것은 일보 형태로 일주일에 2번씩 아니면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계속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2번씩 보고했다는 비공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수사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특정 사건에 관해 가지고 이때 왜 저런 형태가 있었는데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라거나 그러긴 어렵지만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핵심은 구자연 예. 지금 질의를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게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보고 사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핵심 아닙니까 이게. 국정 운영도 바빠 죽겠는데 대내적 상황이라고 하는 대내적인 정치 이슈, 대내적인 경제 문제, 대내적인 정치 문제. 근데 윤석열은 아침 11시에 출근해가지고 술 먹다가 늦게 나와가지고 보고받고 30분 만에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다시 점심 먹고 오후에 술 마시고 그럼 저녁 때 뭐 했냐면 감찰 측 인사들 만나가지고 이런 수사보고 상황 듣고 이재명 수사 상황 어떻게 됐느냐 이 내용만 점검한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검에서 대통령실에 사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관님, 대검에서 진행하는데 지금 이원석 전 검찰총장 위증했어요. 대검에 보고가 됐고 일부 형태로. 그 다음에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얘기 들어봤지만 아니라고 하지만 증언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대통령 윤석열의 보고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누가 지휘했느냐 수사지휘를 이 일부 형태로 윤석열이 수사 지휘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묵상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선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관련해서 가끔 보고는 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특정 사건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영장이 청구됐다 또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보고는 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법무부 차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는 정도에 그쳤지 그걸 갖고 대통령실에 저희들이 따로 보고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이 정권 당시 윤석열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하루에 2번씩 비공개 형태로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일부 형태로. 그것은 윤석열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지휘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봐야겠네요. 네.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하죠. 신동욱 의원 질의에 매일매일 부장검사 그리고 차장검사, 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매일매일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 요구를 하면서 이재명이 공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제가 보기엔 그냥 검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여지껏 계속 나왔지만 정영학 녹취록에 10년간의 정영학 녹취록에 재창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장님으로 바뀝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실장님으로 바뀌고 녹취록 원본에 인재 재창희형, 1차 수사팀도 녹취록에 이재 재창희형, 2차 수사팀 녹취록에 이재 실장님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을 이야기하는 정진상 비서실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으로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실장님으로 바꿨던 그 2차 수사팀, 여기서 2차 수사팀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윤석열이, 김성태 증인 잘 들으세요. 2022년 5월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5월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보내고 그 밑에 어미준 강백신을 보냅니다. 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부장검사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국민 여러분,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빼도 박도 못하죠. 이 내용이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왜 1기 수사팀에서 정진상, 김용, 이재명은 혐의 없음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2차 수사팀이 이제 이재명 사냥을 시작했는지, 김용을 잡아들이고 정진상을 잡아들이고 더불어민주당을 압수수색하고 이 본청까지 들어와서 압수수색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데도 그 쇼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들은 녹취를 조작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조작한 거 맞습니까? 녹취록 자체, 녹취 파일 전체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그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창형으로 들리는 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예. 그렇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님, 재창형으로 들립니까? 예, 들리긴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재창형으로 들리던 게 실장님으로 바뀌고 정진상 비서실장, 김용, 이재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조작이고 수사라는 겁니다. 수사고 조작 기소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쌍방울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변호사 대납 사건에서 시작했던 쌍방울 이야기가, 변호사 대납 사건은 아무것도 없고 별건을 만들고, 아까 말했듯이 동생, 처남, 매제, 자식들 모두 다 치고 들어온 겁니다. 제일 나쁜 방식 아닙니까? 별건을 하는 게 제일 나쁜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주가 조작이라며 모두 쳤습니다. 모두. 그러면서 나오는 답은 방용철, 이화영, 김성태를
한꺼번에 불러 창고에 넣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넣어놓고 거기서 김성태 증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화영은 부인, 아들까지 전부 다 구속시키겠다고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구속시키겠다고 하고 구속을 당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 다 당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 없앴다고 몇 명이 구속됐다고요? 8명이 구속됐다면 이런 별건을 하면서 끝내 그들의 목표는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을 흔들어대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나마 연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성태 증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게 작은 실마리가 되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교도관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한 내용. 우리 김동규 교도관이 아마 김성태 증인을 개호했던 것 같은데요. 5월 17일 평일 저녁인데 외부 도시락으로 영상 녹화실에서 식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호 근무가인 교감 송상현이 검사실하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상민, 박상웅이 1313호실에 몇 번 왔냐고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출소 후 김성태의 조사가 있는 날이면 와 있었다. 이 내용이 교도관들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김성태 증인 안 보이시면 나와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보입니까? 다음, 혹시 김성태 증인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러면 이 공간에서는 김성태 증인이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햄버거를 한번 가지고 온 기억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또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세요. 개호를 하는 동안 육회, 덮밥, 회덮밥, 갈비탕 등이 외부 도시락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았다. 봉본 분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했다. 전진걸 교도관의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회덮밥, 육회덮밥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검사는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회유하고 압박하면서 김성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치고, 이화영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치고,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치고, 그래서 이재명을 엮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을 지켜주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 지금 잘못된 것은 정말 맨 밑에 있는 검사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고 다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의 지시가 있으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윤석열은 마음에 안 들고 천년만년 할 것 같았지만 부인의 건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생겼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르게 됐고 이제는 감옥에 간 겁니다. 저는 작은 거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국민이 이걸 지켜줍니다. 그래서 폼나게 그래요,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검사 한 명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적해 줘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에겐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이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데 아이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이렇게 있을 거냐? 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환부만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검사를 만나면 다시 이야기해라 라고 해놓고 오늘도 똑같이 그 검사는 정일권 검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인간적으로요, 아이들 보고 싶어 할까 봐 보여줬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왜 검찰이 갖고 있습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 진실이 이야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저희도 어쨌든 그 일련의 여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 위법부당했다고 하는 충분한 의혹과 비판을 살 만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될 건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 고검의 인권침해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상당한 그 물리적 한계가 있어갖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검토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리적 한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 세상엔 다 진실이 드러납니다. 저희들이 2시 40분부터 4시 55분까지 지금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5시 2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